안녕하십니까. 대한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2015년도 서울경마 기준일 마지막 경마일인 12월 20일 일요경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에 곱한 독한승부사 장석입니다. 이번 주는 부산경마 휴장으로 인해서 금일경마가 부산경마 없이 15개 서울경마로 시행이 됩니다. 기존에 부산경마일까지 포함됐을 때 보통 16개에서 17개 정도의 레이스가 시행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침 11시, 10시 50분에 시작을 해서 6시에 끝나는 그 시간 타임 자체가 굉장히 빡빡하죠. 그래서 이제 길게는 30분, 적게는 20분 타임 자체들이 굉장히 좀 많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경주 수가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여유가 좀 있습니다. 경주별로 좀 뭐라고 할까요? 여유가 있게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마일이고요. 부산이 없이 서울만 붙다 보니까 집중 자체가 좀 다를 수가 있죠. 굉장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더해져서 서울경마 기준일로 2015년도 마지막 경마일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까지가 부여된다면은 꼭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근데 제가 토경마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월말이고 연말이고 마지막 경마일이고 아무래도 이제 모든 각 마방이나 이런 데서 다 쏟아 냈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날 편성은요, 근한 4개월 정도를 보면서 가장 세다. 혼전도라든가 난이도라든가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을 수 있는, 이거 어설프게 준비하면요 한마디로 엿댈 수 있습니다. 경주수 많다고 해서 쉽게 가지 않겠어? 라고 하는 정말 아니한 생각으로 붙으면 한마디로 엿댈 수가 있습니다. 12월에 서울경마 기준일인 마지막 일요경마, 20일 일요경마, 그 어떤 경마일보다 집중력이 많아야 되고요, 높여야 되고요, 하나하나의 집중을 정말 해줘야 될 경마일입니다. 2015년도 한 해 열심히 달렸거든요. 마무리가 돼야겠죠. 그리고 오늘 경마가 끝이 나면 돌아오는 4주차는 금토일 부산경마가 시행이 됩니다. 부산경마는 정상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모든 경마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시행되는 21차 서울경마 마무리 잘 짓고요, 다음 주에 시행되는 부산 제주까지 5사마리 잘 짓고 장석은 건강한 모습으로 2016년도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2016년도는 아직도 열흘이 남았습니다. 남은 열흘 마무리 잘하기 위해서라도 금일경마의 중요성 10번 100번을 말해도 모자람이 없죠. 지금부터 20일 일요경마 바로 들어갑니다. 자, 장기 레이스예요. 15개의 경주의 시작입니다. 자, 신마 경주죠. 12마리의 마패들이 출주하죠. 제가 토경마 시작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는 금요경마 1경주를 제외하고는 토경마와 일요경마의 1경주가 대체적으로 그렇게 믿음을 세게 줄 수 있는 마필은 없다. 그나마 눈에 들어오는 마필이 7번마 어쭈구리.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나마 눈에 들어오는 마필이 7번마 어쭈구리. 1번마 댄싱 위너도 상당한 타이트함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약간씩 앞에 좀 들려, 말이 조금씩 들려. 그런 게 좀 있는 반면에 7번마 어쭈구리 같은 경우는 뭐 능력 검사 때도 충분한 가능성을 받고, 이번에 조교를 통해서 대체적으로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자세가 상당히 좋아요. 자세가 상당히 좋고, 36조 같은 경우는 웬만큼 된다 싶으면 데뷔전 가리는 마방이 아니잖아요.
최근 1년 동안 최근 1년 동안의 신마들의 그걸 보면 굉장히 높은 게 34조예요. 최근 1년 동안 34마필 정도의 신마 데뷔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 7승입니다. 가면 대가리라는 거예요. 2착은 1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준비가 끝난 36점 마필들은 웬만하면 때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경주 7번마 어쭈구리 그나마 낫다! 하지만 아무래도 신마 경주이다 보니까 현장까지 꼼꼼한 판단이 좀 우선시 돼야겠죠? 이거는 놓치시면 안 되겠죠? 이 말씀 드리면서 일단 어쭈구리를 제1화로 딱 잡아놓고 일요역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1200m 금산 육군의 경주. 야. 일요역마의 전체 혼전도와 난이도와 복잡함을 모든 걸 보여주는 게 이 경주입니다. 딱 일요역마는 이런 류의 경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애들 있잖아요. 고만한 애들. 거기서 이제 잡아내는 거거든요. 9번마 조국의 등불이 데뷔전에서 세웅이가 기승을 했어요. 자, 근데 보통 세웅이를 능검을 태워놓고 데뷔전까지 기승할 정도면은 준비를 웬만큼 해놓고 태우거든요. 근데 이거는 데뷔전에서 아무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안 팔렸잖아요. 팔리면 이상한 거죠. 아니 그렇게 준비를 안 해놓고 팔리면 이상한 거지. 근데 웃기는 건 뭐냐 하면 뚜껑을 까고 전체적인 움직임이라든가 마필의 평가에 들어갔을 때는 아니야. 이거는 그냥 볼 말이 아니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방에서도 데뷔전 뛰는 거 봤더니 어라? 다음에 팔리겠어. 팔릴 거면 뭐야? 팔릴 거면은 조교 제대로 해야지. 조교가 지난번하고 완전히 달라요. 지난번에 조교를 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 그 말이 아니에요. 11월 달에 출주했던 조국의 등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문세영 기수가 이번 주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46조에서 선택지가 김혜선이. 46조에서 문세영이를 제외하고 누가 가장 승부발이 세냐? 혜선이에요. 의외로 혜선이가요. 많은 마필을 기승하지 않는데 입상률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국의 등불은 데뷔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2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일요역마는요 15개의 레이스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5개 정도를 승부처로 선택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후반부가 좀 많은데 첫 번째 승부가 3경주인데 왜 5개냐? 경주 수가 많아서 5개냐? 아닙니다. 5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기 때문입니다. 꼭 때려야 되는 마필 5마리가 출주하기 때문에 일요역마 5개의 승부처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 3경주가 첫 번째 승부처인데 복승식이 주가 아닙니다. 쌍승식이 줍니다. 아마 현장 가시면은 5번마 한일 앙상블이 엄청 팔릴 거예요. 안 될 건 없어요. 말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요, 저는 한일 앙상블 정도를 쉽게 씹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 제 3경주 같은 경우는요, 정말 모든 걸 무시하고 철저하게 조교발로 때리는 경주입니다. 조교를 제1 안으로, 나머지는 깔고 오로지 조교를 제1 안으로. 토요일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주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는데 거기에 가장 주는 조교다. 이번 주는 조교입니다. 저는 조교예요.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그건 뚜껑을 까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번 주에 조교입니다. 오전장 출주마 중에서 조교 최우수마. 이번 주 육군 출주마 중에서 조교만 봤을 때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정말 자신 있는 조교 최우수마를 놓고 들어가는 첫 번째 승부처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6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번 주는 굉장히 한 대여섯 주가 치열하게, 근데 특별하게 나온 것도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디테일한 쪽에 들어갈 수 있는 이번 경주 역시도요. 1번마 엔젤파크, 2번마 천년강자, 5번마 지상비행, 6번마 합작품, 그리고 7번마 왕바우, 외곽에 13번마 카원까지 조교를 보면 상승 요인이 굉장히 많은 마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선택지를 잡는 거거든요. 6번마 합작품은 한마디로 쫙쫙 뻗습니다. 물리면은 그야말로 정말 쫙쫙 걸음이 나와요. 쫙쫙. 근데 너무 문다. 이런 느낌은 분명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직전 경주에서의 첫 입상이 나왔는데 직전보다 또 상승. 분명한 상승.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5번마 지상비행도 사실 직전 경주 승훈이가 약간의 기승미스였지 않냐.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조금 아쉬움이 남는 마필이에요. 1번마 엔젤파크. 이거는 참 재밌어요. 저 그때 말 뛰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 동체가 길고 뭐 체구가 크고 뭐 이런 말은 아니에요. 이런 말은 아닌데 그 종이를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런 느낌 아세요? 이런 느낌. 딱 이런 느낌. 무슨 얘기냐면 말은 체중이 500kg 나가는 떡대예요. 근데 동체가 좀 짧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크고 단단해 보이죠. 이렇게 쫙. 근데 뛸 때 보면 주폭이 이렇게 동체에 딸다 보니까 쫙쫙 찢어지는 이런 주폭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몸을 쓰는 게 딱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접었다 펴고 접었다 펴고. 그러니까 딱 봤을 때 굉장히 시원해요. 사실은 굉장히 시원합니다. 근데 이게 주폭이 이렇게 길지가 않다 보니까 쫙쫙쫙쫙 이런 맛은 없어요. 근데 딱 이런 느낌의 말이 딱 이런 느낌. 굉장히 재밌는 말입니다. 저는 그 재미있는 그걸 이번에 한번 보고 싶어요. 엔젤파크가 과연 이게 실제에서 어떻게 뛸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법을 갖고 있는 마필들은 대체로 솔직히 닦아놓고 보면 좀 거리가 좀 짧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접었다 피고 이게 빨라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체력소모가 좀 있겠죠. 큰 주폭에서 리듬감 있게 쫙 나오는 마필들은 거리가 늘면 늘수록 더 좋아요. 근데 이 말처럼 이렇게 뛰는 마필들은 쉽게 말해서 쟁걸음이거든요. 근데 그 느낌 자체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딱 접어놨다가 탁탁 이런 느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교를 보면서 야, 정말 특이하게 뛴다. 근데 눈에 계속 들어오는 게 접었다 필 때 그 탁 탄력감이 너무 좋아. 그게 너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1번마 엔젤파크 요거 꼭 확인해 보고 싶어요. 과연 이게 이 정도 상대에서 실전에서 물리면 어떤 걸음이 나올까? 꼭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4경주는 되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은데 1번마 엔젤파크가 아주 재미있는 주법을 가지고 있다. 과연 이런 주법에서 실전에서 어떤 걸음이 나올지 꼭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말씀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 들어갑니다. 1000m 국내산 5군. 연투마가 있죠. 바로 8번마 닥터와이입니다. 닥터와이 같은 경우가 딱 보면 그런 말이에요. 조교 때 걸음보다 실전이 더 뛰는 거. 근데 조교 때 걸음보다 실전이 더 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개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 3연투를 거두고 있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게 전부 선행입니다. 저는 솔직히 지난번에 조금 위험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반에 약간 좀 탁 근데 대하시로 확 밀어갖고 덮쳐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1000m 불량주로 상대는 글쎄요 브라이언이 꾸역꾸역 밀고 들어왔던 경주였어요. 근데 마신차가 3마신 4마신이 아니었단 얘기죠. 근데 이번에는 부담 중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내 측에 빠른 말이 있어. 티즈킹. 그랬을 때 과연 닥터와이가 최근에 그 엄청난 스피드를 바탕으로 이어왔던 연투가 이어지느냐? 그러려면 조교가 상승 요인이 굉장히 커야겠죠.
근데 그런 조교의 상승 요인은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그럼 뭐죠?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꺾어야죠. 그럼 꺾어야죠. 아니 불안한데 팔려. 아무 내용이 없잖아. 그래서 저는 8번마 닥터와이는 이번엔 못 보겠다. 이번엔 못 보겠다. 뒤통수를 또 맞아도 이번엔 못 본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5경주를 정리를 하겠고요. 자 6경주 들어갑니다. 1200m 혼합사군. 이거 한 마리 딱 들어올 말이 있잖아요. 4번마 신조대요. 저는 이마필이 굉장히 좀 궁금해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까? 저는 이 신조대업을 보면 이 말은 그 자세라든가 움직임이라든가 체형 자체가 36조 마필, 36조 김영선 조교사가 굉장히 좋아하는 유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36조의 기준점은 동반의 기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반의 기적. 그 명마. 최고의 명마. 왜 그 말하고 제가 상대 비교를 하냐면 36조는 동반의 기적 이전과 이후로 나눠집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그 이후에는 계속 그런 류의 마필들이 들어와요. 단단하고 힘이 좋으면서 대신 약간 좀 높고 목에 추진하기보다는 어떤 마필의 기본적으로 압축된 힘으로 뽑아내는 그런 느낌의 그런 마필들을 대체적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또 잘 뛰기도 해요, 사실은. 잘 뛰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정도의 마필은 없죠. 근데 신조대업이 약간 좀 그런 류의 말이에요. 이게 원래 9조 49조 같은 경우는 동체가 좀 길고 길쭉길쭉하고 좀 다리도 길고 이런 마필들 좋아하거든요. 근데 신조대업은 거기하고는 좀 안 맞아. 근데 들어왔어. 데뷔전 이전 때 뛰는 걸 보면 이거는 못 뛸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근데 주행 자세를 봤을 때는 이것 봐라 약간 이런 느낌은 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 4번마 신조대업이 어느 순간에 정말 딱 만들어지는 시점이 오면 굉장히 재밌다. 그러니까 이거는 둘 중에 하나 같아요. 섣부른 판단으로 이마필의 주행 자세라든가 어떤 이런 특정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할 경우에는 거리가 늘었을 때는 좀 약점이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드는 반면에 좀 더 강한 생각은 이거는 진짜 제대로 터지면은 1구는 그냥 가는 거고 그 이상도 한번 욕심을 내볼만 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약간은 공존하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무조건 센 거예요. 한마디로 사이즈가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5군입니다. 지난번에 6번마 해피투데이가 사실은 그 이전에 해피투데이를 평가했을 때 저는 그렇게 평가했거든요. 이거는 잘게 끊어가는 주법이기 때문에 거리에 대한 약점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원래는 1400 이상이 넘어가면은 원래는 추천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난번에 1700에 내가 이걸 놓고 승부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 이전에 복귀해서 이거는 1700 이상은 안 돼 라는 복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 태생적인 약점을 넘어갈 정도로 조교장의 임팩트가 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정도면 그렇게 편성이 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승부가 된다. 한 번쯤 던져보고 싶다. 근데 막상 뚜껑을 까고 발주부터 마지막 결선 통과시까지 전체 레이스에서 말의 움직임을 봤을 때 역시 내가 처음 본 게 맞았구나. 1700 이상은 어렵구나. 근데 이번에 1400에 나왔습니다. 말이요? 나쁠 게 없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9주 10주 만에 나온 게 아니라 3주 만에 나온 3주 만에 갑자기 나빠지진 않아요. 말이 뒤집어 얘기하면 3주 만에 갑자기 좋아지지도 않지만 갑자기 나빠지지도 않아요.
지난번에 그런 미친 듯한 조시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촉주마들의 하나하나의 면면을 찍어보고 전체적인 전개도를 그렸을 때 이거는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임팩트를 갖고 있는 경주가 아니에요. 충분히 해피투게더가 사이즈를 끌어낼 수 있는, 그리고 저는 해피투게더의 이번 전개를 바닥 전개를 보지 않아요. 지금의 이 상태면은 앞선 전개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게 뛰었을 때 기대했던 경주력을 충분히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마필이 바로 6번 마 해피투데이다. 해서 지난번에 때렸는데 물론 부중은 늘었고 축전두 수가 많기 때문에 초반에 하면 한마디로 엿댈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지난번에 조교 때 볼 때 그런 그게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6번 마 해피투데이는 한 번 더 밀자라고 말씀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4군. 이제야 절반이 왔네요. 15개 경주가 상당히 길기는 기네요. 자, 이번 제 8경주 일단 눈에 확 들어오는 마필이 하나 있잖아요. 확 들어오는 말. 바로 9번만 신바입니다. 굉장히 마치가 큰 말은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말은 싫어합니다. 너무 큰 말도 싫어하는데, 이 말은 확실히 조교 때 한 이만큼이 있으면 이만큼을 다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조교 때 이만큼이면 그만큼을 다 뽑아내주는 말이 신바입니다. 그리고 이 신바라는 말이 뛸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말은 참 좋은 게 뭐냐면 기수가 다루기가 쉬워요. 꼬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사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말이 끌려고 하는 어떤 악벽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물리고 때렸을 때 직진성이 상당히 좋아요. 이런 마필들이 사실 은근히 강자입니다. 더구나 이번 경주가 앞선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외곽의 11번마 썬파이터가 선행 마필인데 지난번에 내선에서 밟아왔던 마필인데 과연 같은 전개가 나올 수 있을까? 과연 쉽게 갈 수 있을까? 쉽게 간다고 해서 널널하게 버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남아요. 그러면 나머지 뒤에서 움직임을 갖고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누가 제일 강하냐? 신바가 승군전이긴 한데 너무 좋네. 여전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제 8경주 9번마 신바는 승군전을 무시하고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4군. 자, 이제부터 승부는 시작이 되죠.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를 하고 있고요. 근소한 차이로 아마 당일 인기도가 갈릴 수 있는 경주인데, 이번 제 9경주는 깔끔하게 압축해서 많은 막건수가 아니라 돈 되는 막건수로 제대로 한번 실러봅니다. 역시나 복승식이 아닌 쌍승식의 막건이 주막건입니다. 쌍으로 때리고 복으로 마치는 경주예요. 쌍이 우선시되는, 쌍이 보너스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쌍을 주주 가져가는 경주. 복이 들어오면 돈이 큰 돈이 안 됩니다. 쌍으로 들어오면 돈 되는 경주. 이번 제 9경주. 욕심 충분히 내볼 만한 경주고요. 때려볼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제 9경주. 쭉 충분히 여유를 갖고 일반 경주 붙었다면 이제부터 제대로 한번 또 붙자. 이번 제 9경주를 두 번째 승부처. 쌍이에요. 쌍이 우선이다. 이 말씀 드리면서 9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 들어갑니다. 1300m
1300m 혼합 3군. 아무래도 이번 경주는 승군전의 마필에 주목이 좀 되는데요. 1번마 바람속으로와 13번마 정상천마가 승군전입니다. 이 13번마 정상천마는 진짜 씨발 진짜 욕 나오는 말입니다. 데뷔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4번의 레이스를 치렀는데 데뷔전에 승부경주였어 이거. 데뷔전부터. 그리고 2전째가 이제 투투 취소가 되고 3전째 제가 그때 그 매직한 놓고 들어갔던 경주에서 정상천마에 때렸죠. 정상천마에 때렸어요. 추승경주는 아니었고요. 10월 25일 경주 인기도 7위였을 때 또 승부경주였습니다. 이거 놓고 또 졌죠. 직전 경주는 빅5 놓고 정상천마 한 방을 때렸습니다. 지금까지 4번을 치렀는데 그 중에 놓고 2번 했고 후차권 2번 했는데 결국 갈 때 못 잡았어. 제가 왜 이마피를 데뷔 전부터 주구장창 불렀느냐? 센 놈이기 때문이에요. 직전에 결국 걸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직전의 우연이라고 보지 않아요. 승군전이라 어설퍼? 절대 어설프지 않습니다. 이 말은 어설픈 말이 아니에요. 제가 데뷔전에서 정상천마 때릴 때 그런 말씀 드렸죠. 2군 간다. 1군은 모르겠다. 2군까진 그냥 간다. 저는 정상천마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또 된다. 물론 내선에 빠른 마필들이 많은데 과연 선행마 아니에요. 선행마 아닙니다. 단순 선행마 아닙니다. 13번마 정상천마는 또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10경주 정리를 하겠고요. 11경주 들어갑니다. 1400m 특별경주죠. 외산마 경주인데 4군 1착 상금이 8,200만원. 많은 마필들이 욕심내고 나올 수 있는 경주. 1번마 와이키키부터 해서 9번마 미소왕자까지 살벌하죠. 굉장히 살벌한 경주입니다. 저는 이번 제 11경주를 메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출전 두수가 많은 만큼 적은 만큼 알찹니다. 외산마 4군 3군에서는 그야말로 방구 좀 낀다 하는 마필들이 다 나왔습니다. 데뷔전부터 시작해서 3연승을 거두고 있는 2번마 에이스와담, 2연승의 9번마 미소 왕자, 직전에 엄청난 폭발력을 보였던 3번마 천행, 말하면 모자랄 정도로 정말 엄청난 마필들이 지금 출주하고 있는 경주거든요. 이게 메인입니다. 제가 데뷔전에서 1군 간다. 1군마가 나왔다. 정말 개거품을 물었단 말입니다. 개거품을. 저는 완전히 사이즈가 다른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해서 이번 제 10경주 사이즈가 완전히 다른 말이 나왔는데 인기도가 재밌네요. 재밌어요. 그리고 직전 점핑이었던 2군에서 입상했다고 해서 OS와 답이 팔리면 더 땡큐! 더 땡큐! 완전 땡큐! 이번 11경주는 사이즈가 완전히 다른 1군마가 출주했습니다. 저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승부를 합니다. 뭘로? 메인으로 아주 빡빡하게 제대로 때린다. 이 말씀드리면서 11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12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3군 4번마 시티헌터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곳에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3군에 있습니다. 결국 이제 외사 11월 달에 외사 때문에 재검받고 나오는 마필인데 시티헌터는
1군 갑니다. 1군 가요. 2군은 당연히 가는 거고 1군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야 씨발 지금 이만필이 지금 외사 때문에 지금 씨발 매경주 지금 존내 헛부적대고 척부덕대고 있는데 씨발 무슨 개소리야. 시티헌터가 외사를 하는 거는 과정이에요. 원래 외사마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이번 경주에서 시티헌터의 사이즈는 완전히 다른 사이즈예요. 출주마들하고 비슷하게도 보시면 안 돼요. 완전히 다른 사이즈입니다. 대가리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완전히 다른 사이즈입니다. 그냥 꽉 믿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의심 없이 그냥 꽉 믿고 들어가시면 된다. 후차권 복잡하지 않잖아요. 재밌다. 12경주 시티헌터는 복으로 가는 것도 안 돼. 이건 무조건 싸우러 가야 돼. 이 정도 급에서는. 이렇게 보고 가시면 배팅하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12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경주 들어갑니다. 1900m 2등급의 경주. 지금 하다가 여기 좀 삐져나와갖고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 13경주가 이제 네 번째 승부처가 되겠죠. 11대의 마패들이 출전합니다. 신규 강자는 지난번에 범현이가 진짜 바닥까지 봤다 이렇게 봅니다. 더 나올 건 없이 그냥 바닥까지 봤다고 보시면 되고요. 골드올릭이 2군에 올라와서 연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올릭은 제가 직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9번의 입상이 나왔는데 정말 우리에겐 고마운 말이죠. 최근에 이마필이 거의 다 연투였는데 넣을 때 빼고 잡을 때 잡고, 그러니까 이마필이 지금 4군에서 1군 올라오는 과정 중에서 수많은 입상과 간간히 떨어지는 아쉬움. 근데 저는 이 3번마 골드올릭이 지금까지의 레이스에서 딱 한 번 실수했습니다. 언제냐? 바로 11월 1일 당시에 진명불패와 들어왔던 경주만 실수를 했고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제가 이 골드올릭은 5군 6군 시절 때 봤던 그 폭발력이 아시잖아요. 골드올릭 이거 3차로 올라온 말이에요. 3차로 4군에.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복귀하면서. 이 말은 오히려 1400이 어렵다. 중거리 가면 중거리용이다. 그 다음부터 쫙 연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느낌이냐? 느낌이 없어. 골드올릭은 3군 이상부터, 아니다, 4군 이상부터 제가 빼는 타이밍에서 한 번도 실수가 없었거든요. 이번에 느낌이 없습니다. 부중이 2.5kg나 빼졌는데 뭔 18 느낌이 없다는 거야 라고 할 수 있겠는데 느낌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진짜 이거는 신규 강자를 완전히 빼는 말이고요. 골드올릭은 진짜 이빨 보면 받치기 이상 없어요. 그 이상 없습니다. 그 정도. 놓고도 못하는 거고 후차권 유력 마커도 아닙니다. 느낌이 없다 이번에. 그럼 뭐야? 때리는 경주지. 외삼마 2군인데. 그쵸? 이번 13경주를 후반부 넘어가는 시점에서의 승부처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겠고요. 14경주 1군의 경주입니다. 자, 금토일 3일 1군 경주 중에서 토요일만 승부처로 잡았고요. 이번에도 사실 잡으려고 했어요. 잡으려고 했는데 크게 먹을 게 없다라는 판단, 반면에 13경주가 크게 먹을 게 있다는 판단하에 선택지를 13경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황금탑 기억하시죠? 황금탑의 신데렐라 21배당. 최근에 1군 경주는 한마디로 10중 8구죠. 10개 경주를 뭐 일반 경주든 추천 경주든 들어가면 뭐 10에 8, 7, 8 이런 뭐 잡습니다. 놓치지 않아요. 제가 페이스가 좋다, 페이스 나쁠 때 보면 1, 2군의 성적인데 최근에 1, 2군의 성적이 상당히 좋다. 특히나 1군의 경주. 자, 3번마 황금탑은 직전 경주 우연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 추천드릴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10월 11일 경주 때 바닥을 쳤는데 그때 제가
위닝앤디를 놓고, 위닝앤디 기억하시죠? 최근 12월달 승부경주 쌍복의 대가리 위닝앤디 놓고 뭐에 때렸냐? 황금탑에 때렸어요. 그 센펜성에서. 왜냐? 조교빨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전경주 레이스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세게 보고 위닝앤디와 황금탑 요거 한방 세게 들어가는 막권의 조합. 물론 받치기 막권이었던 신데렐라가 들어와서 큰 배당은 잡지 못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3번마 황금탑은 능력이다. 그 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번 경주 상대들 보니까 뭐 마이데이 58, 피노누아, 비세왕자, UR삭스는 꺾인 상황. 그러면 황금탑은 연투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황금탑은 연투 간다. 말이 나쁘지 않은데 뭐 굳이 아낄 필요 없잖아요. 그쵸? 황금탑이 뛰었던 사이즈라는 게 있는데 14경주 황금탑은 연투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겠고요. 자, 장기 레이스의 마지막입니다. 15경주. 저는 이 레이스가 금일경마의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솔직히 제가 딱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이번 제 15경주는요. 조교 아닙니다. 복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남죠? 하나밖에 안 남죠. 바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거. 하지만 제가 방송을 통해서는 입에서 던지지 못하는, 입에서 또 던지면 또 말 나오는 조교 아닙니다. 복귀 아닙니다. 남는 건 하나밖에 없죠. 뭘 근거로 이거를 승부처로 선택을 했느냐. 원래 승부처에 잡을 생각이 없었던 경주였어요. 근데 왜 잡았냐? 왜 잡았겠습니까? 그쵸? 왜 잡았겠어요, 제가? 원래 생각 없다가 왜 이걸 제가 승부처로 잡았겠습니까? 2015년도 서울경마 기준일 마지막 경마일 15경주를 마지막 승부처로 선택을 하면서 길고 길었던 장기 레이스인 15개 경주로 시행되는 일요경마 모든 예상을 마무리합니다. 자, 많은 생각들이 공존할 수 있는 경마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시면 돼요. 수많은 경마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요경마일은 쉽지 않다. 최근 하반기 넘어오면서 가장 치열하다. 준비가 부족하면 절대 이길 수 없는 경마일이다. 저고 식구들은 충분히 준비를 했습니다. 일요경마 많이 준비한 만큼 흔들림 없이 가겠습니다. 서울경마 기준일 마지막 경마일 많이 돈 따시고요. 기분 좋게 4주차 부산경마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겨놓고 가야겠죠. 일요경마 1경주 건강한 모습으로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돈 많이 따시고요. 제가 꼭 일조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